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천군 선거방송 토론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화천군수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홍형덕입니다. 일상회복의 출발선에 선 이때 화천군의 도약을 견인할 일꾼으로 누구를 뽑아야 할 것인가. 화천 국민들은 지역의 미래를 위한 실로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화천군 선거방송 토론회위원회에서는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을 돕고자 후보자들의 공약과 소신을 들어보고 실현 가능성을 검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토론에 앞서 후보자들의 자석과 발언 순서는 기호와 관계없이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최문순 후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세훈 후보 나오셨습니다. 공정한 토론을 위해 각 후보에게는 동일한 발언 시간이 주어지며 토론 주제와 관계없는 발언이 이어질 경우 제가 사회자 권한으로 발언을 제지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어진 발언 시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저절로 꺼지게 되어 발언은 시청자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론 중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켜보는 이들이 많은 만큼 후보자들의 품격이 돋보이는 토론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각 후보의 기조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추첨 순서에 따라서 먼저 최문순 후보님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 잘하는 군수, 화천군수 기호 2번 최문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 국민들과 함께 묵묵하게 일해왔습니다. 기상이변과 코로나로 인해서 산천어 축제도 3년 동안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코로나 천벌로 지역 경제가 바닥을 치는 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2018년 선거를 전후로 해서 일부 지가 없는 사람의 고발로 평생 처음으로 법정에 서기까지 했고 2019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될까지 많은 힘듦이 시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우리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천군의 행정은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0년 민선 7기 공약 이행 최고 등급, 2021년 부패 방지 시제평가에서 도내 군단의 1위, 2022년 2월 15일 강원일보에서 보도된 군정 운영 여론조사에서 71%의 국민들이 긍정 평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민선 8기 군수로 선택된다면 일 잘하는 강력한 삼성군수로서 모든 역량을 다해 국민을 모실 것입니다. 네, 다음은 김세훈 후보의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김세훈 후보님 발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화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기호 1번 화천군수 후보 김세훈 인사드립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화천에 불어닥친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27사단 해체, 산천어 축제 중단 등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는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희망과 미래가 있는 화천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저 김세훈은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사계절 관광지 화천을 전국에 아니 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농민분들의 삶이 안정적이고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청소년들에게 창의력과 꿈을 키울 수 있는 화천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에 대한 준비는 퍼주고 나눠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초가 탄탄한 경제 구조를 만들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저 김세훈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꼭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른 접경지역 군부대 해체와 각종 규제로 지역 소멸을 우려해야 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화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기업 유치를 포함 지역을 살릴 산업 육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김세훈 후보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개혁으로 27사단이 금년 말에 해체되면 우리 군은 위기 소멸이 어느 지역보다 과소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주식회사 화천과 농산물 가공 유통센터를 건립해서 밀키트, 소포장 판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일자리가 200개 이상 창출됩니다. 둘째, 강소기업 유치입니다. 우리 군과 관련 있는 식품산업, 목재 관련 산업을 10개 이상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향인과 지역민과 관련 있는 기업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는 200개 이상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는 신유통산업인 SNS, D2C 기업을 유치하여 젊은이들이 창업하도록 돕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의 유능한 젊은이들이 화천에서 창업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군수가 세일즈맨이 되어서 기업 유치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년에 50일 이상은 기업 유치와 지역 농산물 판매에 집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일즈맨 군수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문순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사단이 해체돼서 군인 수가 감소하고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국방 관련된 사안이라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7사단이 해체된다 하더라도 현 부대에 다른 부대가 이전 배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사 수는 다소 줄더라도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27사단 해체 사전 대비하는 대안으로서 2020년부터 국방부와 지속적인 협의해서 현재 4,000여 있는 항공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 23,000평 정도 되는데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현재 추진하고 이를 국방부 시설단과 MOU까지 체결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즉시 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창계 시내 인근에 전원주택단지를 만들어서 군인들이 전역 후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정기융자로 저리융자로 알선하고 이에 이자도 50%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제대 군인에 대해서 산업단지 취업과 공공일자를 제공해서 화천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27사단 해체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산천어 축제에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방문함에 따라서 화천 진입 구간 교통망 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중앙고속도로 연장 사업의 반영, 광덕터널 개설 사업, 동서고속도로의 2027년 개통 계약에 따라서 화천의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교통인프라 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화천군의 수도권 편입 활로를 열어줄 교통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문순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민선 6, 7기를 거치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것이 바로 SOC 사업입니다. 2조 4,500원의 소요되는 춘천, 화천, 속초간 동서고속철도도 확정돼서 현재 좀 미진하지만 진행 중이고 3,340억 원의 소요되는 국도 5호선 공사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한
914원이 투자되는 사륙일 지방도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천 대게도 360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은 중앙고속도로 춘천 톨게이트에서 화천을 경유한 철원까지 가는 연장과 광덕 터널의 개통, 407 지방도 부타리 터널에서부터 화천호까지 4차선은 민선 8기 군소로 당선되면 임기 내 꼭 해결할 사항입니다. 아직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는 아니 됐지만 강원 특별자치도가 실현되면 SOC 분야의 추진은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로망 확충도 좋지만 도로망 개선으로 지역 발전을 어떻게 연계시킬지도 걱정해야 됩니다. 실내로 경기도 파주처럼 발전되느냐, 경기도 이천처럼 침체되어야 하느냐는 이 문제는 오직 최문순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김세훈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고속도로가 수십 년 만에 춘천에서 철원까지 연장되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아주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인근 지역을 지나는 동서고속도로가 춘천 외곽과 인제 외곽으로 격리해서 주민들이 매우 불편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편리하도록 화천읍과 사내면 인근에 나들목을 꼭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면 KTX가 개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화천역과 화천읍, 사내 간 거리가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동시간이 30분 내에 통행할 수 있도록 404번 지방도 성불령 터널과 용담 안평간 명지령 터널을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현재 기본 설계 추진 중인 광덕 터널은 국토부와 협의하여 전액 국도비 사업비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천 춘천 간 407 지방도 확장과 굴곡부 개량을 추진하여 수도권과 접근망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추진되면 수도권에서 1시간대에 화천에 올 수 있습니다. 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두 후보의 대표 공약을 알아보고 검증해보는 상호 공약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방법은 먼저 한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들은 뒤 상대 후보가 그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김세훈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듣겠습니다. 김세훈 후보께서는 관광 분야 공약 사항을 2분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천어 축제를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만들었던 공직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매년 150만 이상이 방문하던 축제가 기후온난화와 코로나로 인해 3년간 개최조차 못하는 실정에 가슴이 아주 매우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4가지 관광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화천이 자랑인 북한강, 8호의 물과 숲, 그리고 마을이 어우러진 4계절형 대지 예술제를 개최하여 봄과 가을에도 도시민이 지속적으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교류형의 관광정책 도입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일회성 관광보다는 화천에 정을 더 주고 관심을 갖도록 하는 워케이션 방문자, 1년 살기, 한두 달 살기 관광객을 유치하고 청년 창업지원센터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천혜의 붕어섬을 문화생태 수변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남이섬 못지않은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상사면 만산동의 수목원과 또 간동면 8호의 수상 백리길 트레킹 코스를 개발하고 화천읍에는 기존에 있는 자전거 도로와 산속길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추진이 된다면 산천어 축제로 명성을 얻었던 관광 1번지 자긍심을 꼭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관광을 10년간 추진한 실무 공무원이었습니다. 저를 믿고 화천군을 맡겨주십시오. 최문순 후보님, 김세훈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은 1분이며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붕어소금을 개발한다 했는데 붕어소금은 현재 하천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각종 시설 못합니다. 건물도 못 올립니다. 기존에 우리 군에서 시했던 무대조차 원주청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철거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천법의 적용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이분에 대해 구체적 대응을 좀 해주시고, 만상동 좋습니다. 8호 좋습니다. 관광객이 중심이냐, 지역 경제가 중심이냐, 이 부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김세현 후보의 솔직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제 생각은 관광도 좋지만 이로 인한 지역 경제도 중요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붕어섬 개발은 제가 화천군에 있을 때 관광개발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하는 방식은 건물을 짓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남이섬에 가보셨죠? 거기 가보면 이 수목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조형물도 만들고 그래서 생태 그런 보존된 그런 관광 자원을 하겠다는 것이지 거기다 건물을 짓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산동 수목원 개발은 그 만산동은 비람이라는 그 바위가 있습니다. 옛날에 금강산으로 가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남았다는 그 비례 바위가 있는데 그곳에 또 여러 가지의 수목과 또 천연기념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거기를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를 따다가 즉 산림청에서 예산을 따고 환경부에서 예산을 따다가 거기에다가 군립수목원을 만들 것입니다. 수목원은 아침 고요 수목원에서 봤듯이 그런 것이 잘 되면 1년에 100만 이상 관광객이 다녀갑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저는 하겠다는 뜻이지 이런 뭐 개발을 남발하겠다 그런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입장을 바꿔서 최문순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듣겠습니다. 최문순 후보께서는 관광 분야 공약 사항을 2분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에 대한 저의 지론은 이렇습니다. 관광객도 즐거워하지만 이로 인한 지역 경제도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와 연관되지 않은 관광 산업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1박 2일 또는 그 이상 화천에 머무르는 관광 정책으로 전환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천의 산속길이나 산란교, 8호, 평화이댐, 백안산, 칠성 전망대를 연계하는 DMZ 상품이나 토구미 마을 딸기 체험, 토마토 전구 같은 농촌 체험, 광덕산과 광덕계곡, 화학산과 3일 계곡, 고공구곡, 용화산, 비레바위 등 청정 자연을 소재로 하는 관광 상품과 광덕산 천문대와 연계해서 야간 골프 등 야간 상품을 개발해서 머무르는 관광객으로 이를 통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화천댐과 간동면 말고 수중부 일대를 연결하는 트레킹 코스 설치와 말고 수중부를 준설하고 그 주변에 낚시터나 관광 시설을 지방 스몰 사업으로 향후 추진한다면 사륙일 지방도 화천과 연계가 가까워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화천과 간동 지역의 경제도 크게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경제 가성비가 가장 큰 파크골프 산업을 육성해서 간동면과 하남면, 산하면 지역에 18홀 규모로 조성해서 주민들의 관광과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에 대한 시설 개선비를 더욱 늘려서 화천에 오는 모든 관광객이 화천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도 축제도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세훈 후보님, 최문순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입니다. 그리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은 1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정책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난 8년 동안은 그런 사업을 전혀 안 하시다가 거의 방치하고 그랬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상인들은 상경기가 완전 얼어붙어 붙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하나도 추진 안 했습니다. 뭐냐 하면 기존의 관광 자원인 연꽃단지, 둥그레 마을, 수달연구센터, 파월장병 만남회장, 이해서 문학관 등을 방치해서 더군다나 더 그렇다는 여론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 부장께서는 그런 거를 다 개발하겠다, 발전시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여태까지 안 하다가 남은 4년 동안에 그런 것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아주 궁금합니다. 김세현 후보께서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백암산 케이블카 얼마 들어가신지 아십니까? 500억이 들어갔어요.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의문심이 갑니다. 그 사업에 500억이 들어갑니다. 우리 화천 재정 자립도가 6%뿐이 안 돼요. 모든 관광 사업을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전임 군수님이 해놓으신 거라고 해서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준공했어야 돼요. 앞으로 운영도 큰 문제입니다. 수십억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물론 오시는 관광객은 그곳에 서서 평화댐도 보고 인만댐도 보고 북한 땅도 보고 즐거워하실 줄은 모르겠으나 그로 인한 지역 경제와 어떻게 연관시키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일은 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일이라도 해놓으면 수습을 해야지. 전임자가 했더라도 그건 마무리를 해야지. 그래 군정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력이 없었어요. 관광산업 조금씩 해서 될 수 있었지만 500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거기에 군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한 방치라고 말씀하시는데 방치는 아닙니다. 운영 잘 되고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연꽃단지 현재 우리 담당자가 해서 예산 투자해서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하나하나 따져서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해서 지역경제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할 수 있는 게 더욱 좋습니다. 네,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제를 바꿔서 상호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농업 분야 공약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문순 후보께서는 농업 분야 공약 사항을 2분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사짓다가 배가 고파서 공무원에 들어와서 현재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특히 금년은 기초 영농자재인 비료, 사료, 농약, 면수육 가격이 대폭 인상돼서 농가의 부담이 엄청 가중되어 크게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민선 8기 군수가 되면 늦어도 7월까지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겠습니다. 육묘지원 사업 또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 또한 정리하겠습니다. 오이, 호박 등 시장 가격의 변동 폭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최저 생산비 보장 제도를 실시해서 농가의 걱정을 줄이도록 하겠으며 축산 경쟁력 확보를 위한 ICT 융복합 상비 지원과 축사와 관련된 민원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악취나 파리 등의 제거에 더욱 많은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의 정부에서 86%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군은 산지 개발을 위해서 제도적 개발 제한을 해제를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화천업 대리같이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도 세밀히 면밀히 분석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남 문제 6월 1일 선거 이후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접경 지역에 대한 가장 최고적이고 국가 안보의 문제가 가장 큰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만이라도 특례 사항을 두어서 현행대로 하든지 아니면 2차를 보더라도 접경 지역의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산물 유통센터 관련 사업비 60억 원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이를 활용하면 분단 문제에 대한 것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세현 후보님, 최무선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1분,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최 후보님의 그 정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왜 주민들하고 괴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 후보께서는 농자재는 지원만 하고 그것도 네 편 내 편 차등해서 준다. 그리고 생산 관리나 기술 지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또 판매에도 더 관심이 없다. 그래서 농민들이 아주 하소연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저의 공약으로 농산물 100% 전량 수매해서 판매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농업에 전념하고 판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 후보는 그동안 판매는 등한시해서 농민들이 고충이 가중되었다고 들었는데 판매에 대한 정책은 있는지요? 그에 대한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편중된 편가르기 하시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농촌의 농민들 만족도 높습니다. 어떤 보조사업을 줄 적에 군수가 관여 안 합니다. 예산 확보할 적에 사업계획 검토해서 예산 편성하면 그건 담당 계장과 담당자가 알아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보셨죠? 산초 하나 축제 못했을 때 남은 산초 하나 90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농산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풍산리에서 하남면에서 호박값이 쌀 적에 직접 나가서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대안 마련했습니다. 이것을 유통에 대해 관심 없다? 이것은 일부 사람에 대한 의견이지 화천군 농민들의 전체 의견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농산물 유통 부분에 말씀드렸는데 농산물 유통 부분은 이제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직접 발급돼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농산물 유통센터에 대한 6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서울 사무소에 농산물 사업단을 서울 사무소를 설치해서 직접 대형 기업이라든지 대량 소비처에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거래망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세현 후보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사실이 아니고 일반적 편준된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입장을 바꿔서 이번에는 김세훈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듣겠습니다. 김세훈 후보께서는 농업 분야 공약을 2분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민들은 영농도 힘들지만 농산물 판매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농산물을 100% 전량 판매를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농산물 총량제 재배 방식으로 1년 전에 농민과 상의해서 10대 품목을 선정 계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입은 새로 설립하는 주식회사 화천법인에서 할 것입니다. 자본금은 군, 농협 등 금융기관과 농민, 군민으로 구성하는 군민기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소포장 전처리 가공센터 운영과 밀키트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인 소인 가족이 요새 50%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족한 농촌 일선 지원센터 운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원활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안정기금을 조성해서 폐기되는 농산물을 매입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정기금은 제가 임기 동안에 한 100억 정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간동 지역에서 호박을 폐기하는 걸 봤는데
4천만 원 가지고 며칠 하던 그런 흉내만 내는 것을 보고서 이것은 아니다. 안전기금을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수매도 하고 폐기 처분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화천에 요새 축산업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 이것을 원만히 해결해주고 청정 화천의 양봉 산업도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 농촌을 건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최문순 후보님. 김세훈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1분,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김세훈 후보님의 공약을 보면 농산물 100% 수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보도판을 가져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산물은 생산자가 가락동에 도매시장에 가서 놓으면은 도매시장에서 경매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근데 도매시장에서 결정된 다음에 중도매 사업자가 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다시 소매사업자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근데 김세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량 수매, 이 현수막에도 붙었고 계속 그 공약사항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전량 수매하게 되면은 그 가격 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중도매업자, 소도매업자, 소비자까지 어떻게 갈 것인지. 채소로는 3, 4일 지나면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가격이 하락되기 때문에 또 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어떻게 저장해서 유통시킬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최 후보님께서는 이해를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전량 수매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수매도 하겠죠. 그 조금 전에 제가 발표한 내용대로 농산물 총량제 재배 방식으로 그래서 1년 전에 간동면 몇 농가는 뭐 호박을 심는다. 그렇게 계약 재배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비근한 해로 지금 인삼이나 담배 같은 거는 전매청에서 하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계약 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계약 재배를 하는 10개 작목을 선정해서 우선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오이 호박 가격도 가락동이라든가 전국의 그런 대형 마트를 통해 가지고 화천군에서 생산되는 유명 브랜드 오이 호박은 채소 단가가 뭐 박스당 10,000원이다. 그렇게 품질을 보증하게 해서 지금 양구 사과나 뭐 수박이 그렇게 품격 있는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적정한 가격을 선정해 갖고 대기업에 유통하는 그런 체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판매가 되지 않은 거는 가공 공장을 만들어서 밀키트라든가 소포장 판매하는, 그래서 화천군에서 생산되는 전량 농산물을 제가 다 소비시켜주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세 번째 공통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증가 등 육아와 돌봄에 대한 부담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며 저출산 인구 감소의 극복과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 보육 및 교육 여건의 개선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김세훈 후보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저출산 대책은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안 되는 정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실정에 맞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 축하금을 첫째는 500만 원부터 둘째는 1,000만 원 이렇게 상향 조정해서 지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수당도 국비를 포함해서 지금보다 50% 이상 확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는 24시간 돌봄 교사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사내면 지역에도 전문 소아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유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자 프로젝트형 해외 탐방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년 전체 약 4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은 기존 교육 혜택의 졸업 후에 인턴 비용으로 1년 동안 월 50만 원을 지원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문순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군정 운영의 기조는 어르신들 잘 모시고 아이들 잘 기르자입니다. 민선 8기 주요 계획을 말씀드리면 출산 축하금은 우리 군 형편에 맞춰갖고 300만 원씩 드리고 출산 후 1년간 월 20시간씩 친정엄마와 같은 출산 도우미 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복합 커뮤니티센터에서 운정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고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도 신설합니다. 사내면 지역은 2024년까지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학생들에게 납입 등록금 100%와 거주비 50만 원씩 계속 지원하고 여름, 겨울 방학 때는 충분한 아르바이트 자리들도 만들어 지원할 것입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던 해외 배낭연수, 어학연수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의 진학을 위한 컨설팅도 도시락 아이들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도록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대학 미진학 학생들에게는 취업 위탁 연수 및 청년 창업 지원을 적극 하겠습니다. 아이 기르시는 어머님들의 바쁨을 행정과 나누고 학생들이 자기 적성에 맞게 부모의 경제력이나 부모의 스펙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공평한 가운데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입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 공통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화천은 노인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3.7%로 높은데요. 어르신 복지에 대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장애인이나 다문화 가족, 취약계층 등 관심이 필요한 계층의 복지를 형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최문순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은 6.25 전쟁 이후 어르신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수고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것은 잊으면 안 됩니다. 다소 병이 들더라도 어르신들이 근심 걱정 없이 편안히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임기 내에 어르신 노령연금과 일자리를 합해서 80만 원의 기본소득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몸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주간 어르신 돌봄센터를 화천 상소 산하에 추가로 설치하고 장애 4등급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에 대한 전동 휠체어를 지원해서 거동하심을 돕고 건강하신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출산 도우미 같은 일자리를 별도로 제공할 것입니다. 장애인 일자리도 현재보다 200% 이상 수준으로 늘리겠습니다. 또한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신 국가 유공자분에 대해서는 전국 최고의 예우를 실시함으로써 화천의 어르신들이 늘 건강하시고 편안하시도록 잘 모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버센터도 화천역과 같이 120세대 정도의 큰 규모가 아니라 지역별로 20세대나 30세대 소규모로 필요한 곳에 여러 곳에 설치해서 고향에서 친구들과 사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세훈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당 명칭을 경로당으로 해서 어르신들을 아주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생활과 건강을 위해서 행복안정 주거자금 4인 가족 기준에서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같은 개념입니다. 인근 연천군 청산면에서는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녀 효도 방문 수당도 매월
5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 확대와 수당을 인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면 무릎, 허리가 아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병원과 연계해서 무료로 수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어르신들이 입원을 하시면 간병비도 일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장애인 관련 예산을 조금 증액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돌봄 시간도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는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해 줄 것이고 자녀 언어 발달 교실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시 한번 상호 공약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호 공약 토론의 주제는 경제 분야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김세훈 후보의 공약 발표부터 듣겠습니다. 김세훈 후보께서는 경제 분야 공약 사항을 2분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천은 지금 27사 해체가 아주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군부대가 위치한 사내면과 상서면의 위기는 더욱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는 우선 광덕터널이 조기에 개통돼서 수도권의 관광객을 유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가 빠져나간 그 유이부지 등의 기업을 유치하고 중견기업의 연수원과 야구장, 대규모 체육관, 골프장 등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 플랫폼 기업인 주식회사 화천을 사내면 지역에 건립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장, 배송, 관리 등 일자리가 사내면 지역에 200개 이상 창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천군청 제2청사 개념의 시설관리공단을 사내면에 세우겠습니다. 여기에는 인력 300명이 상시 근무하게 됩니다. 상서면에도 산양리에 대규모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고 만산동에는 국립수목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급식 유통센터도 상서면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동면에는 화천역이 들어서기에 전원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인구 한 7,000명 정도의 신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곳에 대도시와 유통하는 직거래 농산물 유통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최문순 후보님, 김세훈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역시 1분,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김세훈 후보가 말씀하신 광덕터널 조기 개통 분야 적극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제2청사 사내면에다 의아합니다. 우리 화천군청 직원들이 500명이고 계약직 공무직 포함해서 700명이에요. 300명 구매에 제2청사 뭐합니까 거기 가서. 그리고 공무원 급여가 총액이 인건비로 묶여 있어요. 어떻게 300명씩 증원시킵니까?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강원도지사님이 그러시죠. 강원도지사 후보님이 강릉에다 제2청사 짓겠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발상하신 것 같은데 예산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총액 인건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나와야 돼요. 무조건 넣었다 하겠다? 강원도지사 후보님이 강릉에다 제2청사 짓는다 그랬어요. 전 이거 듣도 보도 못한 생각이고 하지도 못하는 생각입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최 의원님이 아주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제가 사내면에 제2청사 개념의 시설공단을 만든 것은 그 공무원을 대폭 증원해서 총액 임금에 그렇게 하는, 그래서 행안부의 협의를 거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하천군에는 공무직 또 기간제 공무원 이런 기타 공무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청사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는 사내면 지역이 공동화되고 아까 군인들이 얼마 줄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는 지금 거기 상경기가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내면에도 또 면청사가 너무 노후돼서 그것도 새로 지면서 거기에다 올려서 기간제 공무원, 공무직 그런 공무원들을 거기에 출근해서 점심도 먹고 또 거기에 가서 사내면에 거주도 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개념의 제2청사지 인원을 새로 늘리겠다는 그런 계획은 전혀 아니니까 그런 뜻으로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내면의 공동화를 막겠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입니다. 네, 이어서 최문순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듣겠습니다. 최문순 후보께서는 경제 분야 공약 사항을 2분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천의 경제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것은 내수시장 규모가 여타 시군에 비해서 크게 작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주 인구가 늘어야 하는데 주거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를 위해서 화천읍의 204세대의 주거 공간을 LH 공사와 연계해서 신축하는데 120세대는 설거가 완료된 상황이고 80세대는 사업 승인이 확보됐습니다. 또한 사내면에다가 60세대의 임대 아파트를 2024년까지 마련하고 간덕면 간청리 내에 있는 군유지 10만 평에 150세대 내지 200세대의 귀농 귀촌 전원마을을 조성하고 국방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군부대 아파트 한 2천여 세대도 화천, 하남, 상서 지역에 유치해서 정주 인구로 늘리고 이것은 7사단에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화천, 하남, 상서가 되겠습니다. 15사단 부분도 사내에서 별도로 추진될 것입니다. 사내면 사창리 현 향공대 부지 내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지역경제 및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전역 군인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서 화천이나 산해 인근지에 전원 마을을 조성하고 전원 마을을 만들면 집을 져야 되는데 이에 소요되는 건축 자금도 저리 장기 융자로 알선하고 이에 대한 이자도 50% 정도는 지원함으로써 정주 인구 증가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축구나 조정, 카누, 파크골프 같은 경제적 효과가 큰 종목에 한해서 대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바로 병화이댐, 백암산 케이블카, 칠성 전면단을 연계하는 대매jet 관광산업도 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네, 김세현 후보님. 최문순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질문 시간은 1분,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그 사내면 항공대 부지에 군납업체를 유치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시고요. 또 기존의 사창리 항공대 부지는 지금도 사용 중인데 항공대 이전 부지는 정해졌는지요? 또한 언제 이전할지 모르고 계획 수립, 사업 인허가, 예산 확보 등 행정 절차를 거치면 빨라도 5년 이상 걸린다고 생각되는데 그동안에 사내면과 상서면 경제는 아주 무너질 것입니다. 아울러서 최고는 사내면에 도시재생 정비화 사업을 추진한다는데 도시재생 사업만으로는 경제 활성화가 어렵다고 봅니다. 다른 대안은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세훈 후보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어 바로잡고 시작하겠습니다. 항공대 부지 이전에 대해서는 국방부하고 지난 2월 달에 MOU 체결했습니다. 준비 다 됐어요. 군비 예산 섰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일부 서서 실시 설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수년, 4년, 5년 걸릴 사항 아닙니다.
이 사항은 2020년부터 착실히 준비된 사항입니다. 해서 국방부, 사단, 군단, 국방부가 이미 다 합의됐고 거기에 배치되는 다른 사단장님하고도 얘기가 다 돼서 이번 지방선거 끝나면 실시하게 곧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물론 이제 공사하는 공사기간이 걸리겠죠. 특정 지역으로 이사가 되고 거기다 산업단지 만들려면 기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방선거 끝난 이후에 즉시 착공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답변 중에 항공대 이전 부지가 어디 들어가는지 그거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민원인께서 아직 발표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은 공약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공약? 행정 절차상 토지 확보 다 하고 나서 발표할 것입니다. 그건 네, 제한된 시간이 지나서 다음 상호 토론 시간에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자의 토론 주도권을 후보자들에게 잠시 양도해 드리는 주도권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문순 후보에게 먼저 10분간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갖고 있더라도 토론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서 2분 이상 단독 발언을 삼가해 주시고 상대 후보에게는 반드시 30초 이상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문순 후보님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영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화천군의 주인은 군수입니까? 주민입니까? 저는 당연히 주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천 군민들은 군수가 됐습니다. 아닌 제 시간입니다. 군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김세현 후보의 후원의 사무실 개소식에서 김세현 후보의 발언을 유튜브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 때문에 고난과 희생을 한 모든 분들에게 희망을 주겠다. 8년이면 꽤 긴 시간이다. 최문순 군수보다 더 비전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한다며 군수가 되면 딱 2번만 하겠다. 미국 대통령의 연임을 예시하면서 말입니다. 이제 초선에 도전하는 사람이 재선을 운운하는 것은 우리 화천 군민을 무시하는 천사입니다. 초선이든 재선이든 3선이든 그 사람의 정책, 업무의 능력, 지역과 군민을 위하는 마음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국민들이 선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 초선에 임하는 후보자가 2번만 하겠다는 말은 우리 유권자들에게 곱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근본 선거에서 저와 김세현 후보가 2명이니까 최문순 군수가 3선이다. 이 3선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득표 활동을 위한 얄팍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생각하면 김세현 후보와 아주 가까우셨던 화천군 민선 3기, 4기, 5기 군수를 하신 그 군수님의 3선 때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2018년 3선에 도전에 성공하신 민주당 소속 최문순 지사의 3선은 괜찮고 국문해임 최문순 군수의 3선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현재 김세현 후보의 후원회장이신 답변 기회 좀 주시죠. 의원의 사설이 있는데 그것은 어찌 생각합니까? 여기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최 후보께서 지난 선거 때 딱 한 번만 더 하게 해달라고 구걸이라 그럴까? 애걸이라 그럴까? 그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 뭐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까? 4년으로 부족하니 일 잘하는 군수, 본인이 자칭 일 잘하는 군수, 화천 군수 한 번 더 하게 해달라. 그러더니 이제 와서는 또 일을 더 잘했으니까 3선 시켜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큰 것도 어기시는 분이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약들을 4년 동안에 다 지키겠습니까? 저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앞에 제 발언 시간이기 때문에 끼리끼리 그런 행정을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 선거 슬로건이 일 잘한 군수 4년도 부려먹자였습니다. 한 번도 하자는 얘기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구에서 어느 자리에서 한 번 더 하겠다 그랬는지 제 선거 슬로건이 일 잘하는 군수 4년도 부라목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한 김선 후보의 공약사항 중 행복주거 안정자급 지급 2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세현 후보 유튜브 방송을 볼 때 4인 기준 20만 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년도 4월 말 기준 우리 군 세대 현황을 보면은 12,495세대 중 1인 세대가 6,402세대 51%입니다. 2인 세대가 2,972 23%입니다. 3인 세대가 1,497 12%입니다. 세대로 4인 이하의 세대가 총 10,847세대로 전체 86%가 됩니다. 가구당 20만 원과 4인 기준 20만 원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히 밝히시고 금일 내로 정확히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8년 선거 당시 이와 같은 공개 토론장에서 한 얘기를 문제 삼아서 제가 모 당 명예 고발로 인해서 경찰, 검찰에서 소환돼서 검찰반 조사받냐고 상당히 힘든 바도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 좀 답변 좀 하면 자, 안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니까 시간 드리겠습니다. 본론 때문에. 가구당 20만 원, 월 20만 원씩 줬을 적에 이게 복지부의 사회보장법에 협의가 될 사항이냐 아니냐를 김세현 후보 공약을 보고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5월 4일 날. 그랬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질의한 것이 보건복지부에 협의될 사항이다 라고 왔습니다. 그럼 협의될 사항에 이거 협의가 가능하냐? 그거는 신청해봐서 심사 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이 부분을 연천군 예를 들으셨는데요. 네,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2분 네, 네. 발언하시고 또 30초 정도 이상의 답변 보장 드리겠습니다. 행복주거안정기금은 4인 기준 가구당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인당 5만 원 수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연천군 청산면은 3월부터 시행하는데 1인당 1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연 180만 원. 저희는 5만 원씩 주면 1인당 6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만 4천 명을 따지면 한 14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인구 소멸 위기지역 89개 지자체죠. 거기에 430만 명이 해당되는데 그 예산이 1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화천군에 이 배분되는 한 150조의 예산과 그 강원 특별자치도 그것이 자, 됐습니다. 되면은 네, 됐습니다. 네. 상당히 좀 모르고 계시는데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의 경우는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농촌기본소득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 한 곳이 보건복지부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것도 청산군의 경우 같은 경우는 4천 세대 계획해서 한 63억 원이 써야 되는데 도비가 70% 들어와요. 근데 나머지 30%가 군비인데 그 당시 군수님도 상당히 힘들어했습니다. 예산 때문에. 이거를 인구 소멸지역 사업비로 한다고요? 인구 소멸지역 사업비 지침을 보면은 인구 소멸지역 사업비는 도로도 못 넣게 돼 있어요. 그 사업비 갖고. SOC 사업, 예를 들어서 도로, 상하수도, 교량동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인구 소멸지역 사업비는. 그리고 국도부의 군비 매칭 비용으로는 사용 못해요. 또 주민들에게 현금성 지원 사업 못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계획을 세워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 사업 선정이 돼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간동면에 귀농, 귀청, 정착마을 또 창업마을 하는 것은 이것은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답변 기회 좀 주십시오. 제 시간 조금 남았습니다.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뭘 주겠다 보다도
사실상 법리적으로 또 재원은 어떻게 될 거냐? 돈이 마련되고 법적으로 가능하냐?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군수의 능력입니다. 그 법만 따지고 조목조목 따지다 보면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지방에서 주민들과 간담회하는 것도 좋지만 중앙부처, 국회 이런 데를 다니면서 그런 자문도 받고 예산도 따오고 또 특별한 예산도 따오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돈 복지나 이런 데 나눠주는 거 아무 반장도 합니다. 군수쯤 되면 지금보다 파이가 큰 예산을 따다가 국민들에게 미래가 있는 그런 사업을 해주는 것이 그거 군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실. 군수가 무서부리 권력자가 아닙니다. 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규정이 있어야 돼요. 엄연히 그건 당연하죠. 지방 소멸대상법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하, 그거 저도 다 사업도 안 되고 읽어봤습니다. 네. 이 토론에 나오려면 제대로 공부하고 나오시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저도 다 감토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기존 정책 플러스 월 50만 원이라는데 기존 정책이라는 것은 현재 하는 정책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 최문순 후보자가 한 교육정책에다 플러스 알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세원이가 군수가 되면 안 한다 그런 소문을 내기 때문에 기존에 잘된 정책은 계승 발전하고 제가 플러스 알파로 더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용해 주십시오. 플러스 원 정책이라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한된 시간이 끝나서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세훈 후보에게 10분간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2분 이상의 단독 발언을 상가해 주시고 상대 후보에게 30초 이상의 답변 시간을 주신 후에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최 후보님의 가장 큰 정책이 아이 기르기 좋은 하천 그거 아닙니까? 그래 지난 8년간 이 정책을 가지고 전국 여러 곳에 또 매스컴에 이렇게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해외 유학생하고 국내 대학생 등록은 몇 년부터 지급하셨는지 그거 좀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연도수는 갑작스럽게 그럴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민선 7기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걸 알고 있습니다. 민선 6기에 시작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부처 관계도 있고 또 이 조직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준비해서 네, 알겠습니다. 민선 7기대에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대로 잘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연도가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시니까 제가 요새 그 화천 관내의 유튜브나 이런데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 학자금 선발 결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7년도 지원금 대상자 그 관련 자료인데 한국에 있는 특기생 장학생들 지원금은 개인별로 2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아주 명시를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국외 유학생 2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시를 안 하고 왜 개인별 지급액은 개별 연락했습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아주 궁금해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김수현 후보도 방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린다면 세계 100대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에 대해서 수업료입니다. 우리 국내 대학 다니는 학생들의 수업료 납입 금액의 100% 지원해 두시 세계 100대 대학 들어간 학생들의 수업료입니다. 부연 설명드리면 수업료는 우리는 100%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소득에 따라 갖고 소득세가 72만 원 이하면 수업료 전액, 70만 원서부터 582만 원 사면 70% 이렇게 부모의 소득과 차등해서 지급합니다. 지금 무슨
네. 근데 이제 엉뚱한 답변만 하시는데 지금 국민들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최문순 후보께서는 이 교육을 평등, 공정과 상식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했는데 국내 대학생들은 학교 연도를 모른다니까 17년까지는 등록금 명목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 유학생 이 등록금은 15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니 무슨 화천군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 2억 4천까지 드리고 우리 국내에 있는 유능 학생은 그거에 뭐 10분의 1도 못 받냐 그런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지 지금 최문순 후보께서 그렇게 말씀을 안 했으면 이런 불만도 없고 이게 화천에 회자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1년에 2억 4천에 큰 돈을 준 게 적당하게 준 건지 그렇게 궁금하니까 다시 한번 재차.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이번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 정당의 후보께서 유튜브에 올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 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후보 얘기가 화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는데 국내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크다. 수업료가 많다. 국내 대학도 국립대학하고 사립대학하고 납입 등록금이 다릅니다. 또 학과별로 의대하고 일반 학과하고 다릅니다. 네, 이제 실제 납입하는 등록금을 준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잘 외국 대학교 납입 등록금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부모의 소득에 차등해서 지급한 겁니다. 이것은 마치 무슨 외국에서 특혜 주는 양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있지 않고 이 문제가 더 급하다면 와서 보십시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학생들이 지금 2명이라 하는데 4명입니다. 공개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누군지 압니까? 압니다. 그 사람이 지금 후보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까? 자, 상식을 뛰어넘었던 얘기는 아이들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김세훈 후보하고 저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세계 어느 지역에서 다니더라도 돈이 얼마 들더라 하더라도 아이들이 공부만 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고 그건 예산은 제가 책임져서 하겠습니다. 몇 대까지 공정하고는 전혀 상관이 김세훈 없네요. 후보의 가치관과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학생이 화천에서 초중고를 나왔습니까? 초중고를? 이 학생이? 그게 다른 게 네. 아니 화천에 부모가 있으면 되지 꼭 화천서 초중고를 나와야 됩니까? 맹모 삼천제가 지결한 얘기 있습니다. 교육 환경을 따라서 쫓아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니, 화내지 마시고요. 화내지 마시고. 화내는 게 아니에요. 네네. 너무 군수로 출마한 사람이 교육관이 이렇게 답답하고 한심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아하, 너무 비하지 마시고 제가 한번 하고 싶은 말씀하겠어요. 공부 마음껏 하는 건 좋은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조례에 나와 있어요. 조례에. 예, 조례에. 화천군 창조인재 육성조례 18조 2항에 나왔습니다. 예산을 지원받은 학생의 자격은 재학생의 경우 관내 소재 유치원 및 중고등학교를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며 대학생의 경우 관내 소재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학부모가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 여야 한다 이랬습니다. 근데 민년도 조례입니다. 아하, 조례입니다. 이게 조례. 민년도 조례예요. 2020년 조례입니다. 그게 2020년. 인재 육성 재단에서 우리가 네? 보는데 인재 육성 재단 조례에서 재단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아하, 2020년 조례입니다. 이게 2020년. 근데 여기 학교인 대로 시행은 이 학생들의 장학금은 15년 전부터 줬으니까 15년 전에 15년도에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러니까 이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집니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 거고 지금 조례하고 일반 편업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 장학금 막 주는 거 아닙니다. 군수가 사인해놓는 게 아니에요. 인재 육성 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아, 잠깐. 재단 위에서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저 최 후보님은 모든 일은 사인은 안 하고 실무자들이나 과장한테 시키고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군수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 후보자로.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사람들 하이직들한테 미루지 말고 본인이 좀
제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리고 제 토론입니다. 네. 시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최 후보님은 불합리한 인사정책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가 시중에 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수하고 가까우면 승진을 하고 정치색이 조금이나 다르고 김세훈이를 좋아하면 승진해서 누락돼서 밀려나서 8년간 한직으로 돌아다닌다. 그런 소문이 막 돌고 있습니다. 또 차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기 전부터 내정되어 있다가 그런 얘기가 돌고 실제 가보면 나중에 그 사람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군수와 가까우면 채용이 되고 아무리 실력이 있더라도 돈 없고 빽이 없는 사람은 작은 일자리 하나 구하기도 어렵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채용과 승진 인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정말 공정하게 인사정책이 이루어질수록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 후보님께서 한번 그 얘기가 어떤지 한번 그런 게 있으면 국민들한테 사과해 주세요. 시간 드릴 테니 지금 사과해 주십시오. 이 자리는 앞으로 4년간 화천 군정을 이끌 사람들의 토론회입니다. 한갓 몇 사람의 얘기, 시중의 소문을 근거 없이 신뢰를 대지도 못하면서 이러한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 화천 국민들이 오늘 토론회를 보고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좀 안타까워하실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사실에 근거하고 관련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셔서 정리되는 것이지 이것이 일부 물론 인사하다 보면 불만 가질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 얘기가 전체적으로 나는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제 시간입니다. 최 후보께서는 역시 그 군수가 아닌 군민 위에 군림하는 군주답습니다. 존경합니다. 네, 예정된 시간이 지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토론 순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연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연설은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세훈 후보님 마무리 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화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10년 뒤의 화천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보다 더 쇠락하고 보잘것없는 화천,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관광과 경제의 중심지 화천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산천어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켰습니다. 강원도에서 관광 개발과장과 테크노파크 협력관을 거치며 경제와 관광 정책의 전문가로 잔뼈가 굳어졌습니다. 이제 경제 활성화 해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는 우리의 삶입니다. 자본이 있어야 복지도 할 수 있습니다. 자본이 있어야 아이도 낳고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나아가서는 화천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 김세훈은 분열되어 있는 화천을 하나로 만들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누구나 화천에서 잘 사는 꿈을 키우고 또 찾아오는 화천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호 1번 김세훈 꼭 선택해 주십시오.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무승 후보님 마무리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의 지방 행정의 지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원도 1호 공약하신 강원도 특별자치도의 출범이 내년 6월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강원도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서 수고하신 강원도 출신 여야 국회의원님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께 강원도민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화천군도 강원도 특별자치도에 따른 현안 해결에 시급히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6월 1일 선거 이후 제가 군수가 된다면
6월 7일까지 강원도 특별자치도에 따라 변경될 우리 군의 현안 문제를 해결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대응할 것입니다. 대리와 같은 지역의 농업진흥구역 해제, 춘천호 855 주변의 개발이 용이한 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의 해제, 개발이 가능한 경사가 완만한 지역의 계획관리지역으로서의 전환, 오염 총량제 재조정, 인구 소멸지역 대응사업의 효율적 추진, 적경지역 주민들의 수고를 위한 각종 사업 발굴 등입니다. 저 4년을 믿고 함께해 주신 화천군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력한 삼성군수가 돼서 화천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두 후보의 마무리 연설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화천군수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